민주시의회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비상 상황입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로 광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헌법재판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들은 또다시 묻습니다. 헌재가 헌법 수호기관 맞습니까? 국민들은 군경을 동원한 12.3 내란 쿠데타가 사법 쿠데타로 번졌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헌재가 초래한 것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한 행위가 위헌이지만 파면할 잘못은 아니라며 한덕수를 복귀시키고 헌재 스스로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인으로 볼 수 없다. 헌법 위반에도 경제가 있고 중범죄가 있습니까? 이러니 최상목 한덕수가 마은혁 임명을 배째라식으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구속을 취소한 법원, 이에 질서라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검찰, 도대체 이런 사법 법적 카르텔이 어디에서 자신감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헌재 결정을 미루고 있는 데서 나온 겁니다.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13 내란을 지켜봤습니다. 윤석열 스스로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고 자백을 했어요. 모두가 다 아는 결론을 내리는데 헌재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입니까? 오죽하면 헌재에서 결정면으로 노벨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날짜를 당장 지정하십시오. 윤석열 파면을 질질 끄는 것 자체가 헌재는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 재빨리 신속히 윤석열 파면 날짜를 지정하지 않으면 헌법을 파괴하는 헌법재판소로 나눌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처장님. 예. 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그 평의 절차를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 변론 종결되면 주심이 검토보고가 있고 평일날 평의에서 재판관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게 되죠. 이게 평결이죠. 이 평결 절차에서 주심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 순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결론을 내게 되고 그런 다음에 결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초안은 주심이 작성하고 소수 보충 의견을 추가해서 결정을 확정하게 되죠. 이 절차가 맞는 거죠? 실제 평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 관여를 저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절차는 맞는 거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종결한 지가 벌써 3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거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평결 단계에 왔습니까? 그것 역시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평의를 몇 번 열었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 횟수도 마찬가지로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변론 절차 연다, 몇 회 변론 절차 연다 하는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는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최소한의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이 정도도 말씀 못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의원님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다 드릴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서를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평의 내용을 알라는 것도 아니고 몇 변을 했느냐,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국민들이 궁금한데 이것조차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기약 없이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서 별의별 소문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 어떤 보도를 보니까 재판관들이 정시 퇴근하고 주말에도 쉬고 경조사도 챙기고 심지어는 어떤 재판관은 테니스 대회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입니까? 저도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국민들은 하루하루 이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서 그 불안하고 분노한 찬 마음으로 광장에 나와서 윤석열 파면을 신속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헌재가 30년간 쌓아온 신뢰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게 생겼습니다.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면 길을 정하고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헌재 사무처장님. 예. 이 점은 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죠. 예. 헌법수호 기관이죠. 예, 예. 근데 오늘 이 법사위가 열리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혹시 블랙아웃 되거나 정지되어서 기능이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와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를 수호하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법사위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소추위원으로 재판장에 계속 가봤지만 처음에 정영식 재판관께서 그 윤석열 측 법률 대리인한테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을 먼저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는 지금 결이 다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좀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적 최소한의 요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께서 뭐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 말씀 먼저 하세요. 예, 제가 제 위치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까? 최우선 말씀이네요. 네네. 그것은 지금 심리 과정을 다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사건 심리할 만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속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고 여부는 심리 결과 탄핵 사건이 한 가지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을 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장님, 국가 붕괴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4일까지 헌재 판결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판부에서 지금 심리 중에 있고 지금 선고를 지금 엄청난 경제적, 외교적, 또 전 국민적 손실이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아주 한가하게 그렇게 지금 선고를 미룰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 기업인들이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직장인들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재 지금 한가합니까? 전 국가적 지금 관심사가 주요 사안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건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줄 내란 사태라고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1차 내란을 윤석열, 김용현 내란 수괴들이 벌였고 2차 내란을 한덕수, 최상목 대행이 벌였고 3차 내란을 행여나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이 법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 군이 진입했습니다. 국가 기물이 헌법기관의 기물을 파손하고 진입했습니다. 의사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지시했습니다. 내란 수괴가. 그러면 당연히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없음을 입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파면돼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못 주시겠죠?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는 11일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걸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심판 선고 34일째입니다. 어렵습니까, 법리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 박근혜 탄핵심판은 91일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63일 걸렸습니다. 지금 107일까지 이렇게까지 걸릴 일입니까? 최소한 많은 분들이 법조인들이나 이 헌법학자분들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보다는 더 걸리진 않을 거다. 법리적 논쟁, 쟁점 사안이 경미하다. 오히려 그 정도 복잡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헌정질서 소홀 위해서 노력해야지, 개인의 입심양면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신을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관들마저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동의하시나요? 헌법재판관들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대상은 되죠? 재판부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네네, 최선 다하셔야 되는데 너무 늦습니다.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3월도 넘어가고 4월까지 넘어가는 탄핵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의 발언 좀 여쭤보고 싶은데, 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 없고 시한도 정해진 것 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재 입장은 있습니까? 일국의 법제처장이 헌재 결정을 따를 필요도 없고 시한도 정해진 게 없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결정 취지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코멘트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66조에 의해서 헌재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되고 심판 청구가 인용할 경우에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가 헌재법 61조, 66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의 이 발언, 문제 있는 발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입장을 내셔야죠. 이완규 법제처장의 발언 부적절하다.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언이다. 라고 하셔야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국무회의에서 이 발언들에 대해서 이 해당 국무위원들이 법제처장과 비슷한 의견이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내란의 공범들이 버젓이 국무회의에 앉아가지고 국정운영에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추가 내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란이 지속 중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빨리 헌재가 빠르게 선고 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덕수 총리 기각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재 판결 이전에 탄핵 소추가 가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헌재 판결 이후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행은 명백히 헌법 위반 아닙니까? 헌재법 61조, 66조 다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당연히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재 판결 이후에도 무시하는데, 헌재를. 헌법수호기관인 헌재를 무시하는데 지금 이걸 왜 헌재가 아무 입장이 없습니까? 입장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강력하게 이완규 법제처장과 최상목 대행의 미임령, 그리고 지금 또 2차 내란을 진행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만약 이완규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을 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될 경우에 내란의 공범 당사자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임명권의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이제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판시를 저희가 결정문에서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 이후에서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결문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결정문에 나와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임시질의 가처분 신청도 처리하셔야 되고요. 또 세계 집행권 부여 관련된 심판도 빠르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예, 그 사건 지금 들어와 있어서 바로 저희가 지금 심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법사위원장이 국회법 49조에 따라 사무처장한테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을 때 대법원에서 거기에 대한 규탄 입장을 냈거든요. 예.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행하라고 입장을 내는 거예요. 그건 헌재 판결에 대한 테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헌법재판소로서 존재 이유인 거거든요. 위헌 판결을 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행하라라고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점은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 없이 헌재에서 답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예를 들면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선출직 공무원, 특히 대통령을 파면하는 문제는 법과 원칙이 가장 큰 무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의견 주장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는 누가 뭐라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했다, 어떤 판결을 했다, 그걸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67조에 따라서 지켜라 라고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민감한 부분은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헌재에 대해서 뭐 공격하거나 헌재에 대한 판결에 대한 테러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것은 해 주시는 것이 그건 헌재의 존재 이유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결정에 잘 따라달라는 말씀 좀 하셔야 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국회 법사위에 참석하셨으면 출석을 하셨으면 헌재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왜 못하십니까? 네, 경기 남양주변 김행민입니다. 자, 헌법 113조 3항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헌법에 듬성듬성 규정했고 나머지는 법률로 정하라는 것인데 지금처럼 몇 가지 임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서 그 부분 당연히 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 체계에 부합해요. 게다가 임기제를 두는 것은 임기를 단축시키지 말라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는 그 사이에 임기를 잠시 연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상법에도 그런 비슷한 조항들이 있어요. 이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권한대행이 뭐 임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번에 뭐 탄핵에 대해서도 윤석열 측을 그렇게 편들었던 허영 교수의 교과서에조차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은 그 직무가 일신 전속적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대통령의 직무범위와 결코 같을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대통령직의 잠정적인 관리자일 뿐이고 그 스스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수적인 헌법학자조차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법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 폭락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시죠? 지금 외국인들이 2조 원 순매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1조 원 이상 외국인들이 던졌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윤석열이 복귀하는 순간이 오면 투자금 전부 다 빼서 외국으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차일피 미뤄지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책임인 것 같아요. 하루빨리 선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편 그거 아십니까? 지금 보니까 영연백을 추가 구매하고 있어요.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영연백 추가로 구매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답변해 보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추가 구매했고요. 영연백 알죠? 시신 보관하는 백. 그거를 과도하게 추가 구매했고 오늘 1억 6천 이상 또 추가 구매 공고가 떴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지금 제2의 계엄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상하게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동안과 달리 빨리 선고해라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지금 정보가 새는 거 아닌가요? 정보 새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처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네?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다고 믿어도 되죠? 추호도 네. 없습니다. 추호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월 21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자기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는 7대1이다. 3일 전에 7대1을 맞췄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보 안 새는 거 맞아요?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갑자기 신속하게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정보 새는 겁니까? 안 새는 겁니까? 정보 관리 잘 하십시오, 보안 관리.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믿고 싶지만 이거 내통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윤상현이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또 그렇게 얘기했죠. 4월 11일에 선고한다라고.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거 지금 다 들어줬지 않습니까? 한덕수 먼저 선고해라. 최재해 먼저 선고해라.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해라. 이거 다 들어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상하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의심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빨리 떨쳐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볼까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미임명하는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의한 저는 재판 개입이라고 봅니다. 재판 결과를 지금 좌지우지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면 9명이 재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재판소는 이제 9분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이중적인 태도인지를 한번 볼까요, 그래도? 이게 한덕수 총리가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탄핵 기각 결정에 의해서 직무 복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먼저 선고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왜 이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택적인 이행입니까? 그럴 거면 직무 복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할 거면?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있어요? 입장 좀 이따 얘기해 보시고요. 자, 국회의장이 그래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재판관 지위 정해줘라. 이 가처분 빨리 인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가처분 사건은 지금 심리 중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 결론에 대해서는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에 따른 취지대로 그 원활하게 지금 작동이 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에 나와 있는 사항 그 이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소 결정에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한 입장이 있어야죠. 재판소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입장이 없어요? 강한 입장이? 저희는 결정문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결과를 처장이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판결이 끝난 것에 대해서 이행하라,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정 조치하고 이행하라 라는 입장을 갖는 것은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자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하게 의사표현을 저는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구인 체제죠. 예, 지금 현재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구인 모두 충원돼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한 명을 인용해라 이렇게 결론이 났죠. 그런 취지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취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론은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에 의거해서 권한대행을 맡았으면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인용을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안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의사 표시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그 헌법 위반이라고는 저희가 분명히 만약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는데 예. 지키지 않으면은 대법원은 가만히 있나요?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내란을 종식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결론 내린다 했단 말이에요. 안 하죠?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불안하고 이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토해낼 거예요? 보상할 거예요? 보십시오.
헌법재판관들이 노동법 주 52시간제를 그렇게 엄수하는지 급한 일이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주말을 보내서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야지 이렇게 차일피일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의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주식은 외국 투자가들은 다 뼈봐 나가고 자영업자는 20만이 줄어가고 부도 사태가 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고 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무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러 지금 우려. 태업 아니에요? 헌법재판들이 무슨 권한으로 나라를 이렇게 망쳐먹냐고요? 선출되지 않은 임명된 공직자입니다. 권한대행도 선출되지 않은 임명된 공직자예요. 이 한 명의 권한대행과 8명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 공직자가 이 나라를 망쳐먹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어떻게 질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아직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 잡혀가고 집에서 잤구나. 이게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도대체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을 어떻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서 껐다가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라. 기본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존중해라 하는 얘기나 기본권 지키지 않고 깜깜무소식으로 우리 국민은 뭘 보고 살아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그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도 종합. 알아야죠. 예. 지금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도 보세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해라. 이게 지금 60%에 도달했습니다. 매년 커져가요. 그리고 정권 교체해라. 이것도 60%가. 이재명 자기 대선 후보의 지지도도 50%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을 해라.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재명의 지지도 이 세 가지는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파탄내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이 천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언제 판결해요? 재판부에서 친중하게 지금 그런 소리 하려면 왜 나왔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예, 사무처장님.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독일, 헌법재판소, 프랑스,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저기 띄워놨어요. 저 법이 전부 다 임기 만료가 됐어요.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무식하기는 왜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도대체? 저거 보세요. 딴소리 하지 말고. 독일, 프랑스 헌법재판소법에 다 있어요. 그리고 슬로베니아에는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다음 후임자가 들어오지 못할 때는 그 자리에 지금까지 있던 사람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라. 헌법에 들어있어요. 헌법에. 다른 나라는 헌법재판소법에 들어있고. 그럼 무식하게 또 물어보세요. 미국하고 영국은요
미국하고 영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어. 정년 퇴임을 해. 임기가 끝나. 이러면 다음 임기 후임자가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가 공백이 돼요. 그럴 때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지금 있던 사람들이 그 직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헌재 사무처장님. 다른 나라 사례들에서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2016년에 박근혜 탄핵 때 저 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법이 발의가 되었고 그때 우리 국회에서 전문위원들이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그리고 저 내용은 내가 입법조사처에 입법조사관들이 한 내용이고 헌법재판관의 연구관들이 연구한 내용이죠. 되셨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불법 비상계엄을 해놓고 그리고 국회에 침탈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헌법 선관위에 자기가 군대 보냈다고 헌법재판관 변론기일에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자가 어떻게 탄핵이 안 될 수 있고 그런 자가 어떻게 파면이 안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헌법재판관 8명은 전부 다 파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의견을 모으는 편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평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의는 진행 중이지만 아직 편결은 안 했죠? 그건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지 않은 부분. 이 상황 속에서 아니 어떤 헌법재판관이 자기가 물었잖아요. 정영식 헌법재판관 물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관련한 헌법재판이다. 그 다음에 또 물었잖아요. 내란죄는 사법 영역에서 하세요. 여긴 내란 행위를 합니다. 라고 직접 얘기한 사람이 정영식 헌법재판관 아닙니까? 그리고 이 헌법재판관들은 살아온 삶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했어요. 근데 그걸 파면을 안 시켜요? 누가 파면을 안 시켜요? 그 다음에 국회에 헬기가 와서 총을 들고 왔어요. 누가 파면을 안 시켜요? 선관위에 군을 보냈다고 직접 윤석열 입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파면을 안 시켜요? 8명은 다 파면이라고 시켜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걸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겠죠. 어떻게 3명이 그것을 파면을 안 시킵니까? 자기 눈으로 봤고 자기가 판결을 했고 자기가 얘기를 다 들었고 이 증거가 다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그 윤석열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통칭이다? 뭔 놈의 통칭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권성동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권성동이 박근혜 때 그 뭡니까? 제3자 뇌물죄 이건 사법영역이라고 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길어지니까 여기에서 윤석열, 김건희의 보이지 않는 손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국민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윤상현 내통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 정영식, 김영두, 김복형 전부 다 어떻게 파면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중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이것을 파면을 시켜야 제2의 내란, 제2의 계엄이 안 일어난다 말씀드리고 국민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은 여차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영연백, 시체를 싸는 영연백, 그리고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의 영구 집권을 생각했는지 국지전까지 불사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 도대체 국민의힘은 이 사람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서 계속 이 사람을 보호하는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선거 날짜 잡고 선거하시길 바라고 마지막 한마디. 아니 헌법재판소 앞에 구구가 드글드글한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정리했으니까 문영배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등 재판관을 둘러싸면서 그 집 앞에까지 가서 극성을 부리는 유튜버들, 욕설을 하는 유튜버들 모두 법적 정리하고 헌법재판관들 보호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 취했었습니까? 법적 조치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은 그 생각 안 할지 몰라도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이 내란죄까지 저지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무처장님, 잠깐만 조용히 하시고요.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사무처장님. 예. 방금 서영교 의원도 질의했지만 이건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헌법재판소에 대한 테러, 협박 이런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헌재를 뭐 가루로 만들겠다. 뭐 그리고 문영배 특히 재판장 집 앞에까지 가서 온갖 욕설 뭐 이런 거 했던 인신공격하고 했던 사람들 법적 조치 했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필요한 조치는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싹 다 잡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싹 다 잡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더 못합니다. 그거는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누구를 막론하고 그거 싹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법적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오늘 환율 보셨습니까? 얼마인지? 예, 보기 봤습니다. 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광주에 다녀왔는데 80년 5월을 경험했던 분은 지금 24시간 각성 상태로 잠을 못 주무신다고 너무 무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조국 혁신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러 헌법재판소 앞에 갔는데 점심시간쯤 되어서 20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통제가 되어서. 알고 봤더니 재판관님들이 점심 먹으러 경호대동하고 이렇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재판관님들은 일상을 잘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 피청구인이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내란을 저질러서. 당시에 헌법재판관들이 없어서 임명이 필요한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성원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탄핵 소추는 되었는데 국가가 멈춰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이 줄줄이 재판관들을 제대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머지 재판관에 대해서도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헌적인 행위를 이 대행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헌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4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징계위원들에 대한 흔들기가 극도로 심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징계위원은 너무 많은 협박을 받아서 징계위원을 사퇴하기도 했고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고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 하루 전에 1억씩, 2억씩 검사들에게 현금을 살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윤석열 내란 수계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사무처장님,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재판부에서 지금 결정할 문제시고요. 신속하게 선고하기 위해서 신속은 이미 끝난 것 같고요.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님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오셔서 포고령 1호는 전부 위헌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제가 그런 사건이 심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헌법에 부합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 제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네, 답변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조차도
이 한 대상을 계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헌 위법한 포고령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선고 기일은 그러면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차장님, 재판관들이 선고 기일 잡으려면 다수결로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판장이 결정을 하면 됩니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재판부에서 그거는 결정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 전원이 선고기일에 합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수결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는 것을 묻습니다. 재판부에서 결정을 해서 선고기일을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고요, 선고기일을. 구체적인 과정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예. 그러면 사례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려도 됩니까? 확인해도 됩니까? 그것도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무처장님은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답변을 할 의무가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행정사무를 하는 구급 공무원도 국민들에게 왜 이 행정사무가 어떻게 되는지 문자라도 발송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공보 기능이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재판관이 선고기일을 늦추고 의도적으로 계속 미루고 있으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이 되는데요. 사무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전혀 사실무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요?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무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표 의원님. 경기도 부천시절 김기표입니다. 김정은 사무처장님, 22년간 판사로 재직하시다가 이후에 헌법재판소로 오셨던가요? 예. 법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해서는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히 법으로 규정한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이겠죠? 예. 지켜지지 않는 법이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법은 지켜지는 걸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지켜지지 않는 법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헌법재판소는 왜 결정을 합니까? 그렇게 시간 들여서 온갖 사건들에서 왜 결정을 하죠? 그 헌법적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 판단을 해줘야 하나요? 그냥 그 지적 유희를 위해서 판단하나요? 그 헌법상 그 업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선언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예. 종이 조각 타이핑하기 위해서 결정문 이런 걸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그 대통령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그 임명권을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법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권한쟁의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처장님,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안 해요. 국회의원이나 국민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재판소 권한으로 임명을 하라는 결정 자체는 재판소 권한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각하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재판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적어도
그런 결정이 내렸는데 국가기관이 귀속돼 있는 그 결정, 귀속되도록 돼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행정부에서 안 따르면 성명이라도 내고 촉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가만히 있죠? 지적 이유를 위해서 결정문 쓴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왜 결정을 왜 합니까? 그런 결정을? 그리고 재판관들 평소에 자주 봅니까? 제가 무슨 평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자주 봅니까? 헌법재판소에 자주 보냐고요. 자주 뵙냐고요. 예, 자주 뵙고 있습니다. 그분들 저 주말에 나와 있는 국민들 나와서 집회하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재밌대요? 자기들이 이렇게 결과 늦게 내니까 고생하는 거 보니까 즐겁다고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뭐라고 하던가요? 예? 주중에 생업을 포기하고 저렇게 나와 있는 국민들 보고 뭐라고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즐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결정 늦게 하니까 저렇게 개고생들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즐기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무처장님. 지금 헌법에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면. 국민투표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제가 입장을 밝힐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보세요. 뭐 입장을 밝힐 부분이 아니에요. 개인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합니다.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 상태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처장님, 예, 그 헌법을 파괴한 내란 수개를 대통령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그것은 헌법의 적을 헌법재판소가 감싸주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파면이 안 되면은 밀란이 날 겁니다. 내란 수개가 저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상황을 상식을 가진 정상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그대로 내버려둘 리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절단나는 상황이 올 텐데 혹시라도 탄핵을 반대해서 이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걸 반대하는 재판관님들은 이 사태, 이것을 책임질 자세가 돼 있는 것일까요? 잘 모르십니까? 현재 탄핵 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번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난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끄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우리 처장님이 그런 사람 있냐? 밖에서 도는 소문이 정말 맞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분석이 정말 맞는 거냐?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망해도 혼자 독야청청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는지,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이 돼도 살아갈 자신이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7년 60 민주화 항쟁의 산물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예, 근데 어떻게 갑자기 38년 만에 최근 1,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국민이 만든 헌법재판소, 이처럼 국민에게 불신을 만약에 주고 대한민국을 절단 내놓으면은 헌법재판소는 폐지하는 것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헌법에서 지금 설립된 취지에 맞게 그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시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려대 김선택 교수님 아시죠? 김선택 교수님 아십니까? 예, 헌법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명한
그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파면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우리 처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답을 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지금 설립되어 있는 기관이고요. 그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이 설립해 놓은 취지에 맞지 않게 헌법을 파괴한 사범을 감싸는 기능을 하거나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이런 중대한 대한민국을 절대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 김선택 교수의 말씀이 맞다는 거 인정하셔야겠죠? 헌법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화가 많이 나 있는 민주진영의 그 국민들 중에는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최상목 등 두 사람은 물론 그에 동조하는 국무위원들도 저는 탄핵하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파면을 반대하는 헌법재판관님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견해에 가급적 동의를 안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가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내란 수계가 돌아오는 결정을 만약에 정말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든 헌법재판관의 탄핵이든 윤석열이 돌아오는 상황보다는 100배가 나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추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잘못됐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해서만 폐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내란 수계의 복귀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하게 마음먹으면 헌법재판소의 기능 영향 미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권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처장님? 헌법재판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당부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봉 간사님. 네, 유상범 의원입니다. 처장님. 예. 지난번에 처장님. 예. 평소에 재판관님들께서 이 국회 법사위 중계를 그래도 지켜보시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는 제 오늘 뽑은 질인데 일부는 재판관님들께 드리는 그런 말씀, 일부는 처장님께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질문에 답변하는 재량이랄까 그런 부분이 현저히 좁혀져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종전 처장도 그러셨고 현재 처장님도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재판관 8분에게 지금 광장에서 벌어지는 민심의 현황들 그리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특히 야당 측 의원 내지는 전체의 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관들께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까? 예, 저희 사무처에서는 보고하신 바 있으시죠? 예, 예. 예, 그 부분이 그럼 재판관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아까 헌법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원론적인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변론 종결한 지 벌써 34일이 넘었는데 헌법재판관님 8분이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평의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믿습니다. 국회 사무처장이시니까 국회가 아니라 헌재 사무처장이시니까 여쭤봅니다. 4월 초에 4월 7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구관 인사가 예정되어 있었죠?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 말씀. 예, 이번 4월 초에. 조용히 해요.
어떤 인사를 예, 됐습니다. 예. 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그 전에 최상목 대행과 관련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태에 대해서 헌재가 2번씩이나 결정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것은 위헌이라고 했죠. 또 뭐 상당한 기간 혹은 여러 가지 기간적인 숙고의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뭐 국무위원 간담회를 하느니 뭐니 하는 이렇게 상의하는 모습이 헌법재판소의 규범력, 소위 기관에 대한 구속력 이런 것에 면책이 되는 사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원론적으로. 예, 저희는 뭐 충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적인 행위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단이 발생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헌법 위반인 사항인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한 기간도 지났고 청구권자인 국회의장이 두어 차례에 걸쳐서 강력한 메시지도 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헌법 위반은 물론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장인 헌법소장이 계시지만 동시에 주심이 계십니다. 주심의 역할이 무언가요? 그 사건의 그 이제 논의를 함에 있어서 그 자료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진행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그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해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선고가 지나치게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그리고 주심 재판관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느끼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미증유의 지연 사태에 대해서 두 분께서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주심은 주심으로서의 역할, 소장은 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서 조속히 선고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들 질의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저도 잠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처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직진하지도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그 역사적 결과물이 오늘의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은 군부 독재는 안 된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 어떤 적으로부터도 헌법이 보호해야 된다 라는 것이 지금의 헌법의 기본 정신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맨 앞부분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항상 자랑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헌법이 헌법의 적을 보호한 적도 영구 독재를 합리화한 수단으로 헌법이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발췌 개헌, 4.4 오입 개헌, 유신 헌법, 국보위 헌법 등 헌법의 적과 동침했던 헌법의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자랑스러운 헌법은 그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라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피로 쓴 헌법입니다. 이 헌법이 또 다른 요소에 의해서 침해된다면 그것은 헌법의 적과의 야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혹시 헌법재판소가 블랙아웃되어서 혹시 국가가
재앙 상태에 이르는 국가가 파멸의 지경에 이르는 그런 것을 막고자 국가 파멸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탄식하고 아우성치고 그리고 완전히 멘붕이 되어서 국민들의 흘리는 눈물을 그 어떤 걸로 받아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환율 급등으로 절망하고 있고 식당에 손님은 들지 않아서 식당 주인들은 파리채를 부여잡고 난망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또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도 하나의 국민이고 이러한 서민들의 절규와 눈물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86조, 87조는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를 할 수 없고 국무위원도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구집권, 군사독재, 이 지긋지긋한 권력의 비정상을 끊어내고자 우리 헌법은 그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77조는 비상계엄은 전시나 준전시 비상 사태에서 합법적으로 해라 라고 엄격하게 제한 규정하고 있고 형법 87조, 88조, 89조, 90조, 91조 내란의 죄에서는 어떠한 누구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기능을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란이다. 그것은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엄연한 반헌법적 행태, 팩트가 전 국민이 생중계를 지켜본 그 가운데에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파면이 아니면 파멸이다라는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국론 분열과 그리고 국가적 소모가 너무나 극심하기에 더 이상은 선고를 미룰 수 없다. 더 이상은 버티기도 어렵고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회복이 불능하다라는 국민들의 절규를 헌법재판소 우리 처장께서 재판관들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도 국민 위에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려사항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